안녕하세요. 제이엔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의 노트북은 바로 에이수스에서 새로 나온 비보북 프로 15입니다. 과거에 비보북도 비보북 S라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델을 내놨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살짝 떨어져서 한국에서는 많이 안 팔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유행하는 프로짜 붙이기 전략을 이번에 시도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스펙부터 보시면요. AMD 라이젠 4세대 세잔 R7 5600H CPU에 엔비디아 RTX 3050 그래픽카드, 램은 온보드 듀얼 채널 16GB, 15.6인치의 FHD급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런 사양으로 윈도우 미 포함 약 119만원에 저희는 구매를 했습니다. RTX 3050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게이밍 노트북은 100만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애들도 꽤 있기 때문에 좀 비싼가 싶은데 이 제품은 경량한 데다가 디스플레이 스펙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이라기보다는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RTX 3050급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150만원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얘가 되게 저렴하죠? 그런데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싼 만큼 원가 절감이 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그런 원가 절감 때문에 생긴 단점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시고 구매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보북은 항상 젊은 층을 겨냥해서 디자인을 좀 튀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네온 컬러를 쓰는 쌈마이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이었는데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공사장 스타일로 바꾼 모양입니다. 로고 앞에도 이렇게 위험 표시 패턴을 넣었죠? 이 로고 부분 왜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나만 불편한가? 요 위에 노트나 종이를 올려놓으면 요 턱에 걸려가지고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뭐 디자인은 이번에도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판 재질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아리까리한데 촉감상 상판은 알루미늄인 것 같은, 약해서 금방 휘거나 파손될 것 같은 프레임은 아니라서 내구성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을 쫙 열면 플라스틱 재질의 힌지와 베젤이 보이는데 뭔가 원가 절감의 흔적이 여기서부터 보이죠? 충격 흡수용 고무 패킹이 이렇게 조각조각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건 뭐 솔직히 사용상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 키보드 대개 재질은 또 알루미늄 같지 않은 종이 같은 느낌이 나요. 마그네슘인가? 혹시 이 제품의 마감 스펙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 와중에 엔터키에도 위험 표시 패턴이 들어가 있죠. 원래 비보북은 엔터키에 네온 그린색의 테두리가 있었어서 의외로 엔터키 구분이 잘 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었거든요. 근데 프로 모델에서는 좀 정중해 보이려고 흰색으로 표시를 바꾼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온색보다는 흰색 패턴이 낫지 않나. 근데 이 상판 로고 튀어나오는 건 참 싫다. 키보드는 일반 키패드 오른쪽에 3열 넘버패드. 이거 좀 귀여운데? 저는 4열 넘버패드만 썼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네요. 위에 F키와 기능키가 쭉 있는데 같은 크기로 전원키가 뿅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원키는 키캡 높이도 다르고 테두리도 있어서 딱 촉감으로 만져보면 아 너는 일반 키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든다는 거. 엔터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이 그려져 있어서 위치 파악이 되게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향키는 압축 배열로 들어가 있고요. 페이지 업다운 홈핸드 키는 펑션 조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키캡이 작아서 조작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키캡은 일반적인 키보드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인데 키 스트로크가 썩 깊지는 않아요. 이거 좀만 더 깊이가 얕았으면 욕먹었을 것 같아요. 쓸 때마다 오돌도돌하게 구분감이 느껴지지만 키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반발력이 살짝 부족해서 먹먹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같이 예민하지 않은 킹반인이라면 아무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다. 백라이트는 3단계인데 단계가 일정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바꿔가면서 쓰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향한 키보드에 비해 트랙패드는 뭔가 코팅을 한 것처럼 촉감이 엄청 좋아요. 부들부들하고 손가락이 매끄럽게 움직여져서 되게 손맛은 좋다는 거. 근데 트랙패드 드라이버가 1렌이라서 조금 움직임이 빠릿하지가 못합니다. 지문인식 센서가 전원 버튼에 붙어있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드라이버가 아직 업로드가 안 되어 있어요. 지문인식 기능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드라이버가 업로드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이 제품은 45W급 CPU랑 RTX 3050
3050이 들어간 것 치고는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무게가 본체만 약 1.62kg인데 보통 중저가형 저전력 CPU에 내장 그래픽 조합일 때는 1.6에서 1.8kg 정도니까 무게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고성능 하드웨어를 넣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개했노. 충전기는 120W짜리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2.1kg으로 백팩에 넣고 다니기 좋은 무게인 것 같네요. 이것보다 더 가볍고 들고 다니기 편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로 14인치짜리도 있으니까 그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고민해 보시라. 그런데 PD 충전이 안 됩니다. 이제 슬슬 프로답지 않은 모습이 조금 보이죠. 이 정도 스펙의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이면 PD 충전 기능을 넣어줄 법도 한데 비보북을 너무 잘 만들면 젠북이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랬나? 그래도 충전기 없이 외부에서 간단한 작업만 할 경우에는 배터리가 6시간 정도 버텨줍니다. 63W짜리 배터리라 엄청 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도 워낙 세단 CPU가 전력 효율이 좋다 보니 꽤 오래 버틴다는 거. 물론 고사양 작업을 하시면 2시간 안에 광탈하니까 세단 CPU만 믿고 충전기를 놓고 다니시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이지만 OLED 패널이라서 색역과 밝기의 측정치는 매우 좋습니다. 색역은 DCI-P3의 100%, NTSC의 96%, sRGB 100%, 어도비 RGB의 98%. 어마어마하죠? 최대 밝기도 400니트 가까이 되고요. 색 대비도 측정된 게 거의 40만 대 1이네요. 일반적인 패널은 800대 1이니까 그냥 무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패널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OLED 디스플레이의 노트북을 보면 너무 화면이 깔끔하고 예쁜데 실제로 이 노트북으로 밝은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눈에 인이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특히 흰색 배경에 검정 글씨가 적혀 있는 걸 보면 글씨 주변으로 색상 핀이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색이 삐뚤음하게 겹쳐진 것처럼 보여서 텍스트가 뿌옇게 느껴집니다. 제가 1년 반 가까이 OLED 패널을 써봤는데 쓰면서도 내 눈! 하면서 막 눈을 부여잡고 쓰러진 게 한두 번이 아니어요. 그래도 밝기를 80% 이하로 낮추고 가능한 한 프로그램들을 다크 모드로 사용을 하면 좀 눈이 편안합니다. 근데 그렇게 화면을 쓰면 글레어 패널이라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OLED 패널을 추천드리진 않는데 또 그런 쨍한 화면을 원하시는 튼튼한 눈을 가진 분이 계실 테니까 절대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두운 장면이 많은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실 때는 빛 표현력이 되게 좋긴 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긴 해. 웹캠과 마이크는 딱 화상회의 정도만 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웹캠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간단한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여기서 또 원가 절감을 한 게 웹캠에 유리가 안 끼워져 있어서 여기에 먼지가 끼면 바늘이나 핀셋 끝으로 살살 빼내야 될 것 같다는 거. 스피커는 하만카돈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노트북에 이런 인증이 워낙 많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특별히 더 좋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하단 지향성 듀얼 구조이고 그냥 소소한 평범한 수준의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충전 포트, USB-A 포트, HDMI 포트, USB-C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3.5mm 오디오 단자가 있고 왼쪽에 USB-A 포트가 2개 이렇게 있어서 언뜻 보면 있을 건 다 있구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USB-A는 구형 2.0 세대라서 데이터 전송 용도로는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HDMI 포트도 1.4 버전이라서 4K 해상도에서는 30Hz 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USB-C는 PD 충전도 안 되고 디스플레이 출력도 안 되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최대 속도가 40MB/s라서 동영상 작업 용도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하다니. 일반 스펙만 보면 딱 크리에이터 용도였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진짜 가끔 취미로 크리에이터 작업을 한다고 사놓고 게임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SSD 슬롯은 한 개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SSD 용량이 최대 256GB인데다가 속도도 느리고 D램도 없는 초저렴인 제품을 넣어줬어요. 사실상 SSD 업그레이드는 필수라고 봐야겠죠. 그나마 무선 랜 카드가 인텔 AX200 모델인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하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북을 구매하실 땐 판매 페이지에 있는 설명만 보시고 사시면 안 된다. 꼭 JN테크 리뷰의 노트북 리뷰를 보고 사셔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소소한 디테일이나 포트 구성에서 원가 절감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한 것에 비해 성능은 또 괜찮게 만들어 놨습니다. 쿨링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히트파이프 2개에 촘촘한 날개가 달려있는 쿨링팬도 2개가 있고요. 열을 위로 빼내는 히트그릴도 두꺼워서 발열은 잘 잡아주는 듯 해요. 성능 모드일 때 CPU에 무려 53W씩이나 전력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세잔 CPU의 적정 TDP는 45W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충분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설계 전력이라면 R7급 CPU를 넣었어도 문제없이 제 성능을 냈었을 텐데 CPU 성능을 더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품에 R7 5800H가 들어간 모델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GPU는 TGP가 35W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RTX 3050 중에서도 전력 등급이 조금 낮습니다. RTX 3050의 적정 TGP는 35에서 60W이기 때문에 아예 말도 안 되는 전력은 아니에요. 그래도 엔비디아 다이나믹 부스트 기능 덕에 게임하다가 가끔 TGP가 50W로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체급의 다른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체급 대비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RTX 3060 그래픽이 들어간 노트북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낮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게임들은 옵션 타협을 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로스트아크나 디아블로 레저렉션 2 같은 게임은 높은 옵션으로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고 배틀그라운드 이상의 고사양 게임은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편집 같은 고사양 작업을 하기에는 세잔 45W급 CPU에 RTX 3050 그래픽카드 조합이면 충분한데 램이 16GB 고정이라서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램이 더 많이 들어있는 모델은 없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고사양 작업을 하려면 젠복으로 사라 이런 것인가? 쿨링 성능이 좋은 대신 팬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최대 성능일 때 50dB 이상은 넘어가지가 않아서 게이밍 노트북처럼 엄청나게 시끄럽진 않아요. 그래도 휴대용 노트북이라고 하기에는 소음이 좀 큰 편이라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저소음 모드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 온도도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을 할 때 손이 닿는 부분의 온도가 대체로 38도 이상 올라가는 구역은 없어서 오래 고사양 모드로 사용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 아니라면 손에 열이 쌓일 것 같지 않은 쾌적한 수준이라는 거. 비보북 프로는 홍보 페이지만 보면 가성비 끝판왕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적당히 가볍고 고성능 CPU와 GPU도 달려있고 OLED 디스플레이까지! 거기다가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잖아요. 하지만 프로를 붙여놓고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포트 구성을 짱짱하게 넣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속도도 느리고 사양이 낮은 규격인 걸 넣어줬다거나 USB-C 포트가 PD 충전도 디스플레이 출력도 안되고 SSD 슬롯이 한 개밖에 없는데 기본 탑재 SSD도 사용하기가 너무 나쁜데다가 램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최대 램이 16GB 밖에 안 된다는 거. 이 노트북을 크리에이터 용도로 팔 생각이 있다면 꽤 큰 단점인 것 같은데 싫으면 더 고급 모델인 젠북 프로를 사라 이런 얘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지만 세상엔 다양한 스타일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편집이나 3D 그래픽 같은 헤비한 크리에이터 작업 말고 가볍게 이미지 편집 정도만 하는 디자이너분들이나 그래픽 사양을 많이 안 타는 종류의 게임을 주로 하시는 인디게이머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딱 필요한 사양에 저렴한 노트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리뷰 내용으로 파라미터를 잡아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모델 기준으로 OS 미포함 119만원이 정가인데 이 정도 가격대면 오케이. 이것보다 비싸지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와, 디아2 할 때는 OLED가 찍이네.